지혜는 병원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이며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며 아기와 함께 나누는 순간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감돌았다.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병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작은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손끝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더라도 제일 필요한 사람은 그녀 곁에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새 생명의 탄생이 주는 기쁨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행복감을.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잃어버린 사랑의 상처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이 고요한 병실을 채울 뿐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그 울음소리가 더욱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자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고요한 침실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다. 눈물 한 방울, 목소리 하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떠난 남편, 지호가 그녀에게 남긴 건 무너진 가정과 깨진 마음뿐이었다. 결혼 전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시절,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사랑했던 남자가 어느 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 순간부터 지혜의 삶은 끝없이 혼자였고, 이제 아기마저도 그녀만의 힘으로 지켜야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아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작은 손이 제일 큰 위로가 되어줄 거라 믿으며 애써 그때의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기억은 단지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임신 중 그녀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나며 그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임신 중에 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 대답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여겨졌지만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그녀를 덮쳤다. 지혜는 병원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시어머니 한소연이 몰래 그녀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위조된 문서를 통해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혜는 한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 배신했다는 생각에 무너졌다. 병원에 도착한 날, 그 어떤 문서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소연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절망적일 수 없다고 느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녀 혼자서 이 싸움을 이겨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상대는 강력했다. 한소연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지혜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는 전쟁이었다. 지혜는 결국 법률 전문가인 이현주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현주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신이 맞아요, 지혜. 그러나 그 싸움은 혼자서 하기엔 너무 거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아기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소연은 거침없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 그들의 가정과 사랑을 두고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이었다. 지혜는 아기와 함께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기회였다. 지혜는 병원에서 온 한 통의 서류를 받고 손이 떨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한 대로, 아니 그 이상이었다. 한소연이 그녀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그녀의 모든 의지와 힘을 짓밟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남편인 지호에게도 시어머니인 소연에게도 그녀는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버리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루 종일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지혜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손에 쥔 서류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애쓴 시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인 아기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법적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 작은 아기를 지키기 위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럴 수는 없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했다. 불공정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아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의지가 다시 일어났다. 아기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서서히 형성되었다. 지혜는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홀로 싸우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바로 변호사 이현주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현주는 법률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어려운 사건을 맡아서 성과를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현주는 처음 지혜를 만났을 때 그 눈빛에서 결단을 내리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지혜는 자신에게 남은 희망이
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현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혜 씨,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강력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한소연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사용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패를 넘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현주는 지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소연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지혜의 양육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명망 높은 변호사 김태수에게 의뢰했다. 김태수는 법조계에서 권위 있는 인물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었다. 소연은 그를 통해 지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김태수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싸움에서 지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지혜는 점점 더 다가오는 법정의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아직도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삶을 줄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한소연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계획이 이제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거침없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 들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지혜는 그녀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호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매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혜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와 결혼했을 때 그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버리고 말았다. 그런 기억들이 그의 가슴에 돌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다. 지혜가 임신 중일 때 그가 그녀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고 지혜는 그가 떠난 후 더 이상 그와의 연을 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갔다. 지호는 병원에서 지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가 보는 순간 그녀는 그를 인식도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지호는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했던 잘못이 너무 커서 그 무엇으로도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혜를 향해 있었고 그가 그녀에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혜는 그와의 만남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지호가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감은 여전히 씻을 수 없었다. 지호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 감정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호의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는 듯 그녀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혜, 지혜 씨,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러나 지혜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가지세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지호를 기억하지 않아요. 지혜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호 씨가 떠난 이후 저는 혼자서 많은 것을 이겨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지 않아요. 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지혜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를 상처 입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사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혜가 지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 듯했다. 그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지혜는 지금 그녀와 아기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했기에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지호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소연의 움직임이 점차 지혜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한소연이 다시 자신을 향해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소연은 여전히 지혜와 아기의 양육권을 손에 쥐기 위해 법적 싸움을 끊임없이 벌였다. 그에 반해 지호는 그저 지혜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능력함에 괴로워했다.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과거의 오해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소연이 자신과 아기를 빼앗을 수 없도록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이제는 제 아이를 지킬 거예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와 이현주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이후 몇 주 동안 불안과 긴장 속에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하며 한소연이 어떻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밝혀나갔다. 그 과정에서 한소연이 지혜의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심지어 가짜 문서와 서류를 만들어 법적으로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는 그동안 고통 속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상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이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이현주 변호사는 지혜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 증거들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의 싸움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고, 그 최후의 승부에서 지혜는 단순히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지막 법정 회의가 시작될 날, 지혜는 마음을 다잡고 법정을 향해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한소연이었다. 한소연은 여전히 차갑고 고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을 차지하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지혜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위한 사랑과 결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소연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변호사들 간의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한소연은 그녀의 입장을 지키려 했고, 지혜의 변호사인 이현주도 단호하게 그녀의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했다. 한소연 씨, 이 서류는 가짜입니다. 지혜 씨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병원에서 의사들과 공모하여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한소연을 향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다. 한소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모든 게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 뿐인데 그걸 이해할 수 없나요? 한소연의 말을 들은 지혜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왜 내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어야 했나요? 왜 나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혼자 싸워야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법정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지혜의 말이 한소연에게 날카로운 경고처럼 다가왔다. 그 순간 이현주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한소연이 의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지혜의 병원 기록을 변경한 증거였다. 서류에는 한소연의 서명이 있었고 그 서류는 모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서류가 당신의 서명이라고요? 이건 불법적인 위조 문서입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한소연은 다시 한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고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지혜는 더 이상 한소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은 내 손에 내가 책임질 거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법정은 잠시 후 결국 지혜에게 양육권이 주어졌다. 한소연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들이 드러났다. 지혜는 긴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아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자신도 그녀와 아이의 삶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 없었다.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지혜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싸움을 마침내 이겨낸 자신을 느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판결이 끝난 후 한소연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결국 나는 이겼어. 지혜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이를 부드럽게 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멀리서 지켜보던 지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멀리서 지혜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지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가 지혜에게 더 빨리 다가갔다면 아마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라도 내가 그녀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지혜는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그 모든 고통을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지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다. 그는 지혜에게 말을 건넸다. 지혜야, 나는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상상도 못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네 옆에 있을게. 아이도 잘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이 함께 이겨내야 할 것은 서로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하는 게 필요해.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지호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기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정을 이루었다. 비록 과거의 아픔은 쉽게 지울 수 없었지만 지혜와 지호는 아이를 키우며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갔다. 지호는 지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갔다. 이 이야기는 결국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 지혜와 지호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음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 사랑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용서와 이해에 있음을 깨달았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느끼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과 힘을 느꼈고 지호 역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